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이 제주의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활로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제주의 생명산업이죠. 이 관광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특히 이 제주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 정책들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이 제주 관광이 요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체감을 하실 텐데, 네. 특히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 네. 코로나 엔데믹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병 국장께서는 지금 관광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 세계 지금 관광 시장이 한 88% 네. 정도 이렇게 회복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중동 지역인 경우에는 한 120% 정도 이렇게 오히려 네.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을 했고, 네. 그 외 유럽 지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든 유럽, 그게 모든 국가에서 9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다만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한 65% 정도로 예. 좀 회복이 덜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중국이 유럽이라든지 싱가포르 이쪽에 비자 면제를 하고 있고, 예. 홍콩과 대만에서도 대규모 관광객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사라졌지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예. 고물가가 예. 다시금 관광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외 여건의 불안, 또 고물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세계 관광 시장에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그렇다면 우리 제주는 어떠신가요? 제주의 관광 시장을 한번 분석한다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저희 제주로 대규모 국내 관광객이 오셨습니다. 네. 당시에 내국인 관광객으로 제일 많은 1,480만 명이 오셨는데요. 네. 지난해부터는 해외 관광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네. 많은 관광객분들이 해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있고요. 그렇죠. 다행히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됐습니다. 네. 8월 10일 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다음 날 대책회의를 했고, 일주일 후에는 베이징에서 관광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도 중국 고위 인사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면담을 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하반기부터 해외 관광객이 회복이 됐고, 맞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40만 명을 포함해서 예. 전체 해외 관광객 한 70만 명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예. 원래 4월 말 기준으로는 그 전체 관광객 한 435만 명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한 5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예. 문제는 내국인 관광객은 한 39만 명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요. 예. 다행히 해외 관광객에서 한 44만 명 예.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해외 노선 경우에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예. 문제는 국내 항공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쨌든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부분을 외국인 관광객이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한 5만 명 정도가 늘었다. 한 1% 정도 1% 정도가 늘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우고 있는 올해 여러 가지 관광 정책들이 있고 또 역점적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 병국장께서 내가 상당히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여행 네.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원래 그 관련 주요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발표한 트렌드를 보면 쉼이 있는 여행, 그리고 나만의 명소를 찾는 여행, 이런 키워드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서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에 세계 관광기구에서 발표한 체류형 관광 모델인 카럼스테이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요. 이 카럼스테이는 행안부에서도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저희 제주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게, 저희는
관광 시설보다는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예.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해외 관광객이 많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대 서비스라든지 결제 서비스 이런 거를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외국어 메뉴판인 경우에는 번역판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그 디지털 메뉴판 네. 이렇게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디지털 메뉴판을 더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다음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생략하고 바로 현금에서 페이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최근에 제로페이와 알리페이를 결합한 상품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관광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고 네. 또 정책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내국인이건 외국인건 간에 제주도에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내국인은 좀 줄었고 또 외국인은 늘었다. 예. 그렇다면 실제 외국인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 외국인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2016년도에가 저희 제주관광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왔고요. 당시에 외국인 관광이 한 360만 명 예. 이렇게 방문했는데 예. 그 중에 중국 관광객이 한 300만 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오긴 했지만 미미한 정도고요. 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기간 중에는 많이 외국인 관광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한 보통 16년도 이후에는 한 12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 기간에 20년도에 21만 명이 왔고요. 21년에는 한 4만 8천 명, 그리고 22년도에 8만 6천 명인데 지난해에 한 중국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40여만 명 포함해서 한 70만 명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 그 4월 말 집계해 보면 54만 명인데 지난해에는 이 기간 중에 한 10만 명인데 한 40만 명, 44만 명 늘었네.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 80% 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만과 일본이 한 7만 명에서 5만 명, 5만 명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엔저 현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에 여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실정이고요. 직항 노선이 또 오사카 노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7월에 도쿄 노선에 대한항공에서 취항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태국이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는 전세 상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다만 그 외에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다변화라는 얘기 측면에서는 아까 중국, 또 대만, 일본 이렇게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게 물론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워낙 높고 또 관광시장에서의 그만큼 효과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환영할 일이지만 근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에 따라서 제주의 이 외국인 관광 시장이 이 등락이 심하고 이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광산업 자체가 대규모 질병이라든지 특히 전쟁 또 특히나 이제 외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관광의 다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서 중국 관광객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이동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2~3시간 내의 거리가 사실 중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륙을 제외하고 해안변, 상하이라든지 북경 이 정도인데요. 일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 이제 7월 도쿄 노선이 개항하는 데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뭐 한 5시간 걸립니다만 뭐 현재 주 5회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중동인 경우 그리고 멀리까지 유럽까지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가 싱가포르 제주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제주 사무소를 통해서 또 확장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출연하셨을 때 이 무슬림 국가 예, 예. 여기 어떻게 여기도 우리 관광시장 홍보라든지 예, 예.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 그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무슬림 관광객이 사실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무슬림 관광객에 대한 네. 그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인데 전 세계 한 81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19억 명이 무슬림 인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아시아에서 한 11억 명 네. 이렇게 계신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제주 홍보 사무소가 있습니다만 네. 그 홍보 사무를 통해서 저희가 무슬림 프렌들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슬림 관광객을 어떤 관광지를 좋아하고 다음에 어떤 취미를 좋아하고 예. 이런 걸 조사하고 있고 또 예. 얼마나 소비를 하고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무슬림 여행사라든지 예. 항공사 이쪽을 예. 통해서 저희가 그 팬투어를 진행한 바도 있고요. 예. 특히나 홍보 영상인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게 알다시피 이제 무슬림인 경우에는 돼지고기라든지 술 이런 부분을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네. 우리 홍보 그렇죠. 영상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되고 예. 특히나 또 무슬림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준비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기도실이라든지 뭐 식당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 제주의 기도실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이라든지 제주대학교 예. 그다음에 IC 컨벤션 센터라든지 한 11군데가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무슬림 식당인 경우에는 한 23군데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많이 그 전문 식당이 좀 폐지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그 비건 식당 예. 이것도 한 2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상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더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해당 시설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 외국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항공 노선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직항 노선이 있으면 나갈 때도 편하고 또 우리 제주를 찾아도 편한데 어떻게 아까 뭐 특정 항공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본 노선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늘어났는데 직항 노선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것이 또 제주 관광과 바로 연결되는데 역할과 앞으로 어떤 추가적으로 늘어난 데 있을까요? 최근에 제주 기점 직항 노선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제는 저희가 한 27개 도시에 주 201편이 운항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현재 한 14개 도시에 한 150편 정도 이렇게 운항하고 있고 편수로 보면 한 75% 정도 이렇게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주 관광의 다변화 문제가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이쪽에 사실 좀 직항 노선이 사라져서 그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제가 전세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기 지원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관광객에 대한 홍보가 되고 이러면 이제 정기 노선 하나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지사님도 그 지방 외교를 통해서 저희가 교류 도시를 많이 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제주도만의 사실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나 한국관광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직항 노선 말씀에 갑자기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 크루즈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 들어 좀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크루즈 관광객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물론 크루즈 관광객이 또 16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60만 명까지 500항차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되는 게 사실 크루즈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항차 계획이 바뀌는데
원래 대략 한 300항차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강정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하는 주로 이제 제주항을 제주항.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4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한 74망차 19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지난해 경우의 경우 한 70여 항차에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에 비하면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편당 한 2,600명 정도 2,000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해외 관광객이 항공 노선을 통해서 보통 한 3,000명 남짓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 날 그 크루즈 두 척이 들어왔는데 예. 거기에 한 7,400명 정도 이렇게 입도했습니다. 항공 관광객 포함해서 그날 이제 10,000명이 넘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한 몇 차례 정도는 예. 1만 명을 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네. 하루 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거의 반나절? 항공객을 제외해서 네. 크루즈 관광 한 7,400명. 네. 그거는 당일 예. 가는 거죠. 조금 오래 있으면 안 되나요? 크루즈 자체가 사실은 숙박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체류 시간을 예. 늘리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그 크루즈 관광객은 예. 입국이 아니고 예. 통관 절차라고 그래서 간소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강정항도 그렇고 제주항도 그렇고 사실 공항에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한 네. 3시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출입국 관리청장님 오셨을 때 네. 의견을 제시했고 지사님이 마침 그 4.3 행사 때에 예.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정항과 제주항에 대한 네. 자동 출입국 시스템. 절차를 예.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최근에 총리실을 비롯해서 예.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 네. 아마 의견을 상당히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강정항과 제주항에 출입국 시설이 개선이 되면 예. 좀 더 체류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청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를 아마 예.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만이 좀 많았어요. 이게 예. 와가 한 7,000명, 예. 뭐 심지어는 10,000명이 왔는데 와서 실제 하루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하루가 아니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안 예.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은 아쉬움들을 얘기해서 하시길래 우리 근데 변덕승 국장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예. 사실 그 크루즈 관광객 와서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제가 예, 알아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유지에 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럽니다. 네.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주도가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는 내국인 분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한 10% 정도 좀 줄었다. 네. 예, 물론 해외 영향이 크고 특히 일본의 엔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한 1,300만 명? 네. 이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1,300만 명을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안과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에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외 관광객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엔저 현상 이런 부분 그동안 또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풀리면서 제주에 왔던 이런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이 풀리면서 또 해외에 많이 가고 있고 요즘 보면 특히나 또 동남아 지역에 뭐 특별한 관광은 아니지만 가서 숙박하고 해외 맛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카페에서 쉬는 이런 여행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운 게 강원도 역시 또 최근에 KTX라든지 도로망이 뚫리면서 많이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많이 가고 있고 특히나 작년인 경우에는 그 2030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제주는 관광 분야뿐만이 아니고 뭐 수산, 농업 모든 분야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제주 관광의 주 고객은 내국인 관광이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300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4월 들어서는 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변화하는 그 관광객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 그리고 네. 최근에 물건 우리 제주 여행에 대한 예. 안 좋은 소식을 예.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을 좀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제주와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예. 첫 번째 그 제주의 자연 환경을 함께 보존하자는 보존 예.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공존 그리고 제주의 고유 문화를 존중해달라는 존중 이런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개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 특히 요새 네. 펫. 여행객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한 반려동물 여행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또 집중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 저희가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전세기 지원 그리고 웰니스 관광 이런 부분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예.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툭 하면 나오는 게 네. 바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무슨 삼겹살 논란이 있대요. 예. 근데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물가가 비쌀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워낙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책을 물어보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뭐 우리 관광국장이 나서 가지고 하지 말자 하면 되는 게 아니어서 답답하시겠어요. 네. 이게. 바가지라는 표현은 아마 일부 언론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생각되고요. 주로 바가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일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 같은 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대개 그 축제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데는 대개 그 인근 주민 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적고 특히나 저희 그 축제라든지 이런 게 저희 도에서 사실은 사전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바가지는 거의 일어날 일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고등어회 수모점에 뭐 3만 원이라든지 비계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일부 서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어회 20점에 3만 원이란 거는 사실 그 말씀하시면 횟집에 보통 이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은 부족했다. 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비계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 농림축산부에서 그 메뉴 돼지고기에 대한 매뉴얼을 아마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과일이라든지 채소에 대한 그 물가 상승은 저희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제주가 섬지역이라서 물류비가 사실 더하다 보니 이런 그 체감이 더 많다고 느끼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그 관광 물가 지수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관광 물가에 대한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요 대응에 앞으로 좀 더 힘써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죠. 물가는 맞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제주도가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이 오명은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1,300만 명은 꼭 달성을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달성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좀 값비싼 상품의 이 상품도 좀 나오고 또 기왕이면 고부가가치 우리 관광 상품들이 더 개발되고 또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나요? 네. 그 고부가가치 관광이라면은 제가 느끼기도 한 10여 년 더 전에부터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그 갑자기 그 관광객 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아마 의아해 하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고부가치 관광을 추구한다고 해서 관광객 그 양적 성장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둘 다 추진하는데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마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 세계 관광 회복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권이 상당히 회복이 느리고 저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주 관광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제주에는 현재 8만 실에 달하는 객실이 있고 그리고 음식점이 한 2만 2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 그리고 고부가치 관광은 저희 관광 산업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가치 소비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서슴없이 이렇게 소비를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소비를 줄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그 관광객들이 특히나 젊은 관광객들인 경우에 친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왔다가 해안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숲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와 함께 오일 시장을 투어한다든지 우리 제주의 고유 문화와 연계된 뭐 예를 들면 해녀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경험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 질적 관광 그리고 고부가치 상품을 위해서는 이 제주를 찾은 방문객, 이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고 어떤 상품을 이용을 하고 또 뭘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가 사실은 2014년도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 국가 승인 통계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는 저희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의 주요 지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이게 한 4.08로 이렇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외국인 관광객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만 주 이제 교통수단을 보니까 택시가 한 36%고요. 그리고 버스가 한 25%, 렌터카가 한 18%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대중교통 불편이라든지 여행 물가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정책도 조금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개별 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의 제주에서의 그 여행 패턴도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틀을 이제는 조금은 이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한 96%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84%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국내 관광객을 불문하고 사실 개별 여행이 많았었습니다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향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세대별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어르신인 경우에는 여행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 단위라든지 젊은 그리고 여행 여성분 위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행지로에서는 그 취미 활동이라든지 친환경 여행 그리고 드라마에 나온 여행지 중심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광객의 저희가 그 니즈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 마을인 카름스테이라든지 다음에 웰리스 관광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또 친환경 쪽에 많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주와의 약속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디지털 메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결제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관광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 변덕승 장관과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변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또 내국인 관광객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쭉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변덕순 국장께서는 지금 2년째, 네. 2년 차죠. 관광국장 2년 한 차를 1년 반 조금 1년 반.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맥을 거의 다 짚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 이거 좀 아쉽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좀 보고 보완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뭐 단점을 말씀하시는가요? 단점도 좋고요. 뭐 정책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네,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 순간은 저희 현 제주 사회에서 저희가 어떤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광 정책을 하면 뭔가 한번 시도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정책에 대한 반대가 또 심하고요. 이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예. 또나 이거 저희가 동남아나 중국 쪽에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그 야경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거기에 대해 민감한 게 네. 그걸 또 빛공해로 받아들이고 예. 또 소음공해로 받아들여서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주거 문화에 주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이해할 전향적으로.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또 아쉬운 거는 저희 제주도가 알다시피 관광을 포함한 3차 산업이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요. 알다시피 저희 민선 8기 들어서서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네. 신산업 관련한 융복합 산업을 굉장히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상장 산업 20개라든지 예, 예. 이치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린 수소 산업이라든지 관광형 UAM이라든지 그리고 예. 최근에 민간 우주 산업 예. 이런 쪽에 또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관광 산업이 살려면 네. 역설적으로 관광 이외의 산업이 음.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관광 이외의 산업, 네. 이외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라든지 시설 분야 이거는 이제 크게 가느냐 안 가느냐 또는 성과가 어떤 거냐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맥만 짚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이스 분야지 네. 않습니까? 마이스 분야. 마이스 분야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마이스 산업은 뭐 저희가 그동안 한 6차례의 정상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최근 5년 동안 한 1000여 회 이상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뭐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저희 제주가 회의 산업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관광객도 개별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회의 산업에 있어서 아주 작은 회의 이런 게 많이 최근에 네.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니크 베뉴, 네. 특별한 회의,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회의 뭐 이런 뜻의 유니크 베뉴를 통해서 제주 회의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이펙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 선정이 될 건데 뭐 기대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광 분야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먼저 그 에이펙이 뭐냐 도민분들이 막 그 궁금해하실 건데요.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의 약칭입니다. 네. 그 회원국이 저희 대한민국은 뭐 당연하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 20개 국가가 있고요. 거기에 홍콩 특별 행정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21군데입니다. 명목상들은 이제 실제는 정상들이 오지만 홍콩하고 대만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경제 단체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최 일수는 사실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그 전후에서 많은 그 실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정상들이 제주에 오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가 사실 한 20여 개국 이상 이렇게 있는 효과가 있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천인 경우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서울 쪽에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회시도도 그렇지만 사실 숙박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국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네. 제주 같은 경우가 섬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보면 제주연구원에서 그 지난해 네. 그 에이펙 경제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조 원 이상,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한 4,800억 이상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주가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만은 제주가 이제 유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주에서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 쭉 보신 도민들은 이 변덕순 국장께서 앞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지금 에이펙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이 회의 유치에 대한 이런 기대감,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주도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문단지에 마이스 복합시설 저 신축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먼저 그 마이스 복합 시설을 건설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특별법으로 그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왔는데 네. 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권한 이양에 따른 그 비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제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네. 비용으로 2015년도에 30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지난 말에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부지에 한 200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포함해서 총사비 880억 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8월 준공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문 골프장.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거 매각한다고 뉴스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매각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자기네 뭐 22년 경영을 위해서 한 22년도 1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공기업 그 효율화 차원에서 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사실 결정이 된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중문관광단지가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도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뭐 가능하면 어쨌든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9월에 어쨌든 저희 추진단을 꾸렸고요. 저희가 그 매각에 따른 각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4월에야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받으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회계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양해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앞으로 운영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인수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받을지, 그리고 인수받은 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목표는 2026년 인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관광개발 사업에도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요즘 건설업체가 너무 힘들다. 뭐 심지어는 부도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개발 사업들이 그래도 조금씩 되니까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도정에서 이 관광 개발을 또 승인하거나 또는 인허가 또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면은 사실 면과 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건설 산업만 생각하면 아주 우리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또 그에 따라서 사실 관광 시설이 공급되는 것도
사실 좀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사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저희 관광객을 많이 끌어와야 사실은 새로 시설되는 관광 단지라든지 뭐 개발 사업장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현재 저희 제주에 진행 중인 그 관광 개발 사업장이 한 37개소가 되고요. 네. 기존에 완료된 사업장은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미철군 관광지라든지 아데닐 리조트 뭐 이런 데 있고요. 현재 그 관광개발 사업장 투자 실적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8조 원 투자 계획 중에 한 10조 원 정도 이렇게 한 55%가 투자가 됐고요. 예. 거기에 고용 현황을 보니까 한 연 인원 예. 한 28,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예. 실제 그 고용 실적은 한 7,500명 등 정도 돼서 한 26%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투자가 됐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그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장이 운영이 돼야 거기에 그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갭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앞으로 저희가 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그 승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광 개발로 인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청정 제주 환경 보존을 위한 이런 방안 그리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 모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미래를 위한 관광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이 참 여쭤볼 것도 많고 또 우리 변석순 국장께서 어떻게 이 관광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또 여쭈는 그런 편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면 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또는 우리 도민들 또 관광업계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위해서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민산 8개 들어서 추구하고 있는 20개의 상장기업 육성, 그리고 그린 수도 산업, 네. 민간 우주 산업, 그리고 관광 UAM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융복합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관광 정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도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펙 정상회 유치뿐만이 아니고 제주 사랑 기부제라든지 특히나 또 최근에 그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도민의 지지와 협력을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이 제주 관광이 이 변곡점을 맞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제2의 도약을 이루는데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와 VOD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